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성실하게 챙겨 먹고 있으면서 바로 그 효과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식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몸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혈압이 갑자기 흔들리고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을 겪는 분들을 지켜보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4가지 음식은 특히 위험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4가지만 제대로 피하고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도 같은 약을 먹는데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왜 그 음식들이 혈압약의 힘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약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약은 잘 먹고 있는데도 혈압 수치가 들쭉날쭉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먼저 남겨보실까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분이었는데요. 아침마다 약은 꼭 챙겨 드시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아침 식탁을 자세히 보니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바로 우유 한 잔, 김치 한 접시, 짭짤한 국. 본인은 정성껏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동네에서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약은 성실하게 챙기는데 바로 그 효과를 무너뜨리는 음식을 함께 먹고 계신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약 처방만 해주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의로 정성껏 챙기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식단을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몇 주 뒤 어머니는 어지럼증이 줄고 밤에 잠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혈압 기록도 눈에 띄게 안정됐고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탁 위에 몇 가지만 치웠을 뿐인데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혈압약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것들 말입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고 바로 우유나 두유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약이 제대로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칼슘이 특정 혈압약의 흡수율을 30% 이상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약과 우유를 함께 드셨는데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어지럽고 저녁에는 또 괜찮아지고. 그런데 약 먹는 시간과 우유 마시는 시간을 2시간 정도 벌려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혈압이 훨씬 안정됐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드시고 유제품은 최소 2시간 뒤에 드세요. 아침에 약 드셨으면 우유는 점심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종류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약 드신 직후에 우유나 두유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찌개.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나트륨이라는 게 혈압약의 작용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약이 혈관을 넓히려고 애쓰는데 나트륨은 반대로 혈관을 조이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짠 음식 섭취가 많은 노년층일수록 혈압 조절 실패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트륨이 약의 힘을 전부 상쇄시켜버리니까요. 72세 최상호님은 평생 김치와 젓갈을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김치만 서너 접시는 드셨죠.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140을 넘는 날이 많았는데 김치를 하루 한 접시로 줄이고 젓갈을 완전히 끊으니까 석 달 만에 수치가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김치는 양을 확 줄이세요. 한 끼에 한두 점만 드시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국이나 찌개도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간장, 된장도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나트륨을 땀으로 배출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짠 반찬 몇 가지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여기시는 부분인데 바로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특정 혈압약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감귤류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약 성분이 몸에 과하게 남아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몽 주스 한 잔만 마셔도 특정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69세 이선자님 남편 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로 약을 드셨는데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일 주스를 끊고 물로만 약을 드시니까 일주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약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감귤류를 완전히 피하세요. 아침에 약 드신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수록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과일 주스로 약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술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험한데 그래도 가끔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하게 흔듭니다. 처음에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반대로 확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면 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노년층의 음주와 약 병용 사례를 추적한 결과 낙상이나 어지럼증 같은 사고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술과 약이 만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63세 윤재성님은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 드셨어요. 약은 아침에 드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밤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술을 완전히 끊으니까 한 달 만에 혈압 변동폭이 확 줄어들었어요. 약 복용 중에는 술을 아예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별한 날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 잔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몸은 한 잔과 두 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약 먹으면서 가끔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약의 효과를 전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압약의 힘을 제대로 살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라는 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함께 움직여줘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같은 약인데 효과가 2배, 3배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런데 확실하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도 약간 걸쭉해지고 혈관도 경직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에 부담이 크죠. 따뜻한 물 한 컵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도 서서히 열리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그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 강수진님은 평생 아침에 물을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셨죠. 그런데 아침 물 한 컵 습관을 들이고 나서 어지럼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 수치도 전보다 훨씬 일정하게 유지됐고요. 물은 미지근하게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될 수 있으니까요.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 마신 뒤 30분 정도 있다가 약을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짠 음식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나트륨만 제대로 조절해도 혈압 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김치는 하루 한 접시로 제한하세요. 그것도 국물 없이 건더기만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아예 식탁에서 치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고 남기세요.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할 때도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외식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나트륨이 두세 배 많거든요. 가능하면 외식 횟수를 줄이시고 꼭 외식을 하셔야 한다면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종류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채소와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겁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혈압약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도 좋습니다. 하루에 두세 가지 정도는 챙겨 드세요. 생으로 먹기 힘들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간을 하세요. 67세 정미선님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일주일에 서너 번 끓여 드시고 나물 반찬을 늘 준비해 두시니까 2달 만에 혈압이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요.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걷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대신 매일 30분씩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리는 큰 원인이거든요. 아침에 약 드시고 1시간 뒤에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식후에 바로 걷는 것보다 약간 시간을 두고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혈압약이 어느 정도 작용을 시작한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약과 운동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날씨가 나쁜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약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혈압약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작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7시에 먹고 내일은 9시에 먹고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세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통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깜빡하고 안 먹는 것보다 습관처럼 자동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깜빡하셨다면 생각난 즉시 드세요. 다만 다음 복용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냥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정량만 드세요. 한꺼번에 2번 분량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면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약을 먹어도 감정이 격해지면 소용이 없어요. 심호흡을 습관화하세요.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나 정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화초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약도 더 잘 듣습니다. 7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주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시고요. 71세 오경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혈압도 높았죠. 그런데 수면 환경을 바꾸고 저녁 루틴을 만드니까 한 달 만에 숙면을 하게 됐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약 먹기 전에 한 번 재보는 겁니다. 매일 기록하세요. 수첩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오르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안정되는지 알 수 있어요. 병원 갈 때 그 기록을 가져가세요. 선생님이 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제 경험상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과 약 먹는 시간 정확히 지키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달만 지나면 여러분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약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분들, 사실은 식탁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고, 짠 음식을 그대로 먹고, 감귤류 주스로 약을 삼키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약의 효과를 전부 지워버린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약이 안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90%는 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문제였어요. 약은 제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이 매일 하는 식사가 그 노력을 전부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을 늘려도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약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약의 양만 늘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어지럽고 기운 없고 입맛 없고 그러다 결국 약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야 할 것 4가지만 정리하고 하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같은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줄고 밤에 잠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약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혈압약을 5년, 10년 드신 분들 중에 왜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계속 힘들어할까요? 약의 차이가 아닙니다. 약을 먹는 방식, 먹는 환경, 함께 먹는 음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드시고 음식과 거리를 두세요. 우유, 주스, 커피 다 치우시고 물만 준비하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짠 음식입니다. 김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국물은 남기세요. 이것도 일주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시겠지만 열흘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바꿔나가세요. 2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아침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30분만 바꿔도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약 먹는 방법인가요? 짠 음식 줄이기인가요? 아니면 아침 물 한 컵 습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